네, 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네, 자꾸 빨간색으로 쓰게 되네요. 네. 오늘은 전통적 대체 투자 분류와 최근 있는 대체 투자 분류가 좀 달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네, 물론 모두가 최근 2020년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이걸 쓰고 있지는 않고 일부는 또 전통적 대체 투자 분류를 쓰겠지만 제 생각은 과반수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류를 이제 2022년 이후부터 쓰고 있다.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시점부터 좀 세상이 바뀌었다. 투자 시장이. 그리고 그 이전까지랑 우리랑 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과거에는 어떤 에쿼티 크레딧 이런 분류보다는 그냥 어떤 특성, 부동산 개발, PF, 그쵸? 실물 부동산이냐, 인프라냐, 기타, 선박 항공기냐 이런 부분들을 대체 투자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산 효과를 노렸었죠. 그래서 지금도 노리지만 어떤 실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칭. 왜냐하면 임대료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연동해서 캐시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좀 같이 상승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포트폴리오에서 실물을 받고, 인프라는 결국은 그 메인 경기와 조금은 다른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로 인프라를 했었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또 각각의 특성이 있었고, 부동산 개발은 좀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개발 위주로 또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2022년 금리가 쫙 오르면서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때부터 에쿼티냐 크레딧이냐가 중요해졌어요. 왜냐면은 2022년부터 금리가 급등하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프로젝트든 매출이 빠르게 오르진 않아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8%가 올랐어도 100의 매출이 108로 되는 8%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빨라봐야 한 10% 이내로 꾸준히 오르는데, 그때 금리가 왕창 올랐죠. 예를 들어 대출이 한 4%였다가 8%까지 2배로 올랐잖아요. 2배 올라버리면은 금리가 40억? 예를 들어서 40억이라 하죠. 40억의 금융비용을 내던 회사가 80억의 금융비용을 내야 되는 곱하기 2배로 금융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니까 부채 금리는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매출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 매출에서 재반 비용을 빼고 난 남은 잉여현금 흐름은 팍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쿼티로 가야 할 잉여현금 흐름이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쿼티 쪽은 기대 수익률이 왕창 떨어지는 효과가 나왔고, 반대로 해당 기업들이 금리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그 금리 상품에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받는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딧이 에쿼티보다 더 금리가 좋아져서 수익률이 더 안전한데, 에쿼티가 후순위고 크레딧은 선순위인데, 대출은 선순위인데, 선순위 대출이 후순위 에쿼티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크레딧 쪽으로 투자가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쿼티냐 크레딧이냐가 문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프라이빗, 사모 자산이냐 퍼블릭, 공모 자산이냐가 또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금리가 슉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채권 같은 녀석들은 가지고 있을 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얘 평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2022년에 또 각종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평가 가치가 급락하면서 평가 손실이 또 대거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 팔 게 아니라 만기 보유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유할 자산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손실이 많이 잡혔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또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반대로 사모자산, 프라이빗 자산은 사실 퍼블릭 자산은 거래가 되고 시장에 있으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에 1초, 10초, 매 시간 단위로 거래 가격이 뜨잖아요. 그런데 사모 같은 경우 실제 시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모는 어떤 주기로 분기던, 연간이던, 반기던 이 정도의 약간 루즈한 되게 낮은 빈도로 한 번씩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그 밸류에이션 자체도 시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훨씬 변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분기나 반기 훨씬 낮은 빈도로 덜 움직이는 결과값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모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뭐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크게, 그러니까 물론 빵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 자산보다 훨씬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흔들림에 대한 확률을 확 낮춰줄 수 있어서 사모 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2022년 금리 상승 구간을 겪으면서 자산 가치 변동도 장난 아니구나, 이 리스크도 해지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프라이빗 자산이 부각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2022년에 많이 부각된 게 프라이빗이면서 크레딧인 요 녀석이죠. 프라이빗이면서 대신 이 부분 애들이 많이 부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프라이빗 뎃이라는 녀석이 많이 떴고, 제가 다른 데서 말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프라이빗 뎃은 사실은 브로드리 신디케이트론 BSL은 퍼블릭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프라이빗 뎃이라고 하면 주로 다이렉트 렌딩인 거고, 뭐 디렉트 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느 3호라는 느낌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 어쨌거나 BSL, 이거 좀 레버리지론이라고 하는 이쪽도 사실은 약간 3호 느낌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대출한다, 뭐 해외 3호 대출하는, 3호란 말이 프라이빗이어서 이 BS를 넣으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3호 대출한다라고 할 때는 약간 혼재해서 요렇게까지 BS까지 포함해서 3호 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이렉트 렌딩이니 프라이빗 뎃 쪽만 3호 대출이고 오른쪽 BSL은 공모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쭈루룩 하면은 결국 요 놈들만 3호로 보고 요 놈은 공모, X가 아니라 3호는 아니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대출이 아직도 좀 우위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뎃, 다이렉트 렌딩 하고 있고, BSL 쪽도 많이 투자하고 CLO 방식도 많이 투자하고 있긴 해요. 물론 이게 영원히 가진 않겠죠. 다시 이 에쿼티 쪽이 또 우위를 가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죠. 아예 뭐 100전 100승이 크레딧이고 100전 100패가 에쿼티는 아니지만 뭐 100전 한 70승 80승 정도가 크레딧이고 20승 정도가 에쿼티인 상태긴 한데, 결국 시장 금리는 다시 내려가고 있고 매출은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연동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없이 거의 뭐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 점점 그 넷 캐시플로우, 가져갈 잉여현금 흐름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이라서 얘네들이 점점 다시 덜 지는,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유리한 시장으로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가고 있긴 한데요. 뭐 그 시간이 언제 걸릴지가 제일 이슈일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금리 불확실성, 금리가 덜 내려갈 거다, 덜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떠한 결과값이 갈 때도 위아래로 엄청 흔들릴 거다라는 말도 해서, 또 2025년도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프라이빗한 크레딧에 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아니었다면은 여기가 조금 빨리 죽었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오면 여기가 그래도 뭐 생명력이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